문상을 갈 때 갈 사람만 가십시오. 문상 갈 때, 뭐 이렇게 부부가 오니까 전부 다 가지 말고 맹태 뜯어먹으러 가지 말고, 갈 사람만 가라는 거죠. 그리고 그쪽에 사람 많지 않아도 돼요. 얼만큼 오느냐, 친구들 몇 명 오고, 지인들 몇 명 오고, 돌아가신 분들 조금 갖춰온 사람 몇 명은 와요. 그거 갖고 조용하게 잘 처리해주면 되는 것이지. 거기다가 뭐 돈을 좀 벌기 위해 가지고 뭐를 많이 오라고 이렇게 하는 건 너가 그만큼 걷어도 그만큼 두드리 맞고 나중에 다 없어집니다. 공짜 바라지 말고 사람 죽은데 그거다가 뭐 조금 더 오게 해갖고 뭐 준다 그러나 부주금 이거 많이 받았다 떼부자 되고 너한테 크게 도움될 일 없어요. 처리하는 게 간단하므로 그 들어오는 것만 해도 누가 처리를 해줘도 만일에 몇 명 안 오면 한 사람이 와서 처리해줘도 해줘요. 그러면 됐지. 거기에다가 뭐 사람을 끌어모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10만 원을 줬고 30만 원을 줬는다. 이 사람이 시간을 빼갖고 온 게 그거보다 더 낭비가 심합니다. 이런 짓은 안 하는 거예요. 너무 시간이라고 전부 다 이거 함부로 생각을 하는데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것은 경제 갖고 절대 값어치를 매길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 할 일을 사회에서 잘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일이 좀 이렇게 없어가지고 오고 싶은 사람은 오게 해주고, 요렇게 해갖고 이런 문화가 이루어져야지, 삿된 생각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오느냐 따라가지고, 또 평가를 매기려고 들지 말아라. 어지간하면 많이 안 올수록 좋습니다. 이게 많이 올 거라면 그렇게 상을 치르는 게 아니고 내가 가만히 있어도 이 단체라든지 뭐든지 이 단체상을 이게 친다든지 뭔가가 다 돼요 이게. 그런 게 되니까 갈 사람만 가고 어지간하면 그런데 안 가는 것이 거기에 간다라는 것은 거기에 갔다가 오면서 너는 공부를 하고 와야 돼요. 만일에 가가지고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절만 하고 그냥 뭐 거기서 한 걸 묵고 오고 뭐 어쩌 그러니까는 이 뭔가 음식 하나 잘못 먹고 객구로 해갖고 죽지요. 상갓집에 안 갈 걸 같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그런 데를 이제 함부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갔으면 상주하고도 이런 걸 물을 처리가 되고 어떻게 갖고 가셨는지 뭐 요렇게 갖고 조곤조곤히 물으면서 대화도 할 정도 되고 그러면 이런 걸 갖고 내 공부 삼아서, 나도 지금 뭔가를 따로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할 사람들, 거기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십시오. 이제 우리 이제 부모니까는 내가 이렇게 못다 한 말도 있고 이러니까 내가 가서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거는 되죠. 근데 많은 사람 불러 모으지 말라는 거죠. 이것은 지금 전부 다 그 사람들이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 왔다가 자기 공부 안 하고 가면 그 사람도 한 대씩 또 조금씩 맞아요, 이게. 그래서 문상 갔다 오다가 차가 전복해가 죽었다, 일가족이 몰살했다. 엄청나게 많잖아요, 지금. 문상 잘못 갔다 오면 네가 맞아요. 집정 맞는다고, 이제. 뭔 소리인지 이해가 돼요? 사람이 죽는데 가면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삶과 죽음을 공부하러 가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데 간다라는 건 삶과 죽음의 공부를 하러 가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저 아이가 태어나는데 내가 가는 것은 이 생명의 존엄성을 공부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함부로 갔다 와가지고 부정 탔다는지 뭐 어떻게 갖고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런 데는 함부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 죽었는 데는 함부로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갔다 왔다면 거기에서 내가 배울 것이 있고 공부할 것이 있고 얻을 것이 있고 뭔가가 걸린 게 있으면 놓을 것이 있고 뭔가 이유가 있어 가야 된다라는 거죠. 친구가 상당했으니까 가봐줘야 된다. 이건 가지 마세요. 가봐줘야 된다라는 건 가지 말라는 얘기죠. 많은 사람이 안 왔다고 섭섭해할 것도 없고 요거는 일어나는 만큼 내가 사는 거를 그대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도 가봐줘야 안 되겠나. 이런 사람은 가지 마세요. 그게 안 가봤다고 해가지고 섭섭해갖고 나를 멀리하면 그 사람은 멀리하세요. 이것이 비굴하지 않는 것이고 사회를 바르게 사는 겁니다.
그래, 우리 부모가 죽었는데 안 와봤다고 해갖고 섭섭하게 생각을 하고 내한테 뭔가를 이렇게 그 기운을 나쁘게 지금 대한다면 그 사람은 끊으세요. 사람은 당당하게 살아야 돼.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은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끌리다니는 인생을 살지 마라. 앞으로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직연하견이니까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거는 끊어야 된다 이 말이죠. 내 인생을 바르게 삶으로써 그 사람들한테 도움되는 것이고, 내가 이런 것들을 비굴하게 해가지고 그래도 뭐 인정으로 100%가 임정자로 해갖고 그쪽에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을 어려운 시간을 오래 걸리게 만드는 겁니다. 알 거는 빨리 알게 하고 알아서 그 사람이 힘을 다시 갖추게 하고 뭔가 긴가민가 해갖고 시간 보내는 일을 하게 만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초상집에 갔다 오면서 왜 쪼매난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 근본을 이제 알아야 되고, 함부로 그런 데 가지 말라는 거죠. 내가 그런 데 만일에 갔다라고 하면 큰 공부를 하고 오고, 크게 묶인 게 있으면 풀고 오고, 이럴 정도의 큰 게 아니면 안 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당연 사람의 지금 상주도 그런 사람은 안 오게 하는 게 맞아요. 이제 뭔가를 잘못하면, 잘못하면 해초리가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빨리 알아갖고 잡아야 돼. 그러니까 그런 데 가는 걸 신중하게 생각하십시오. 무조건 몰리 다니면 안 돼, 이제. 우리가 그러면 직장 동료니까, 뭐 전부 다 가야 된다. 그거는 아니에요. 직장에서도 우리가 관계성을 갖던 사람들은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스스로 나요. 그러면 관계성 중에 어떤 게 있을까요? 좋은 점도 있고 싫은 점도 있죠. 싫은 것도 관계성이에요. 요때 가서 풀어야 되죠. 미안하다. 이런 걸 풀 수 있는 것도 가져가는 것도 조문에 갈 그런 명분이 돼요. 이제 조문을 가는 데는 명분을 갖고 가라 이 소리. 명분 없는 조문은 절대 가지 마라. 이런 거예요. 근데 조문을 가는데 그날에 슬퍼하는 그 집안이 있는데 그쪽에 하고 우리가 거리처를 좀 해야 되겠어. 그럼 비즈니스 조문을 가라. 비즈니스 하는 조문. 이것도 명분이 있는 거죠. 비즈니스 조문을 가는데 귀신 안 따라 붙습니다. 명분 없이 가면 귀신 따라 붙을 수 있다. 거기에서 안 좋은 기운을 내가 묻혀올 수 있다. 이런 거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 친구가 조문을 가는데 나는 아는 사람이 아닌데 따라갔어. 그러면 너는 문제될 수가 있습니다. 명분이 없잖아. 친구만 잘 갔다 오게끔 도와줘라. 이런 거죠. 그래서 아는 사람이니까 무조건 간다. 이건 안 돼요. 거기에 내가 가야 될 명분을 가지고 가야 돼요. 전부 다 힘들어하고 그런 거를 하고 있는데 나는 그만한 명분도 없는 게 슬쩍 갔다가 그냥 히히나다거리고 왔다. 너는 문제 생기죠. 왜? 4차원하고 연결된 자리예요. 조문하는 자리는. 그래서 명분을 가지고 가면 절대로 차원계에서 나를 건들 수 없고, 명분 없이 가면 차원계에서 나를 가지고 놀 수가 있어요. 여기 명분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 까딱하면 사기당한 거거든요. 돈만 보내라 이렇게 하는 건 노골적으로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돈만 보내라. 그러면 학습도 안 시켜주고 돈을 걷겠다라는 건데 그걸 내가 배워야죠. 내가 이걸 깨치는 날 이거 안 보냅니다. 배울 일이 없거든요. 이게 뭔가 구자로 해가 보내라 이렇게 하면 내가 그걸 보내면서 자꾸 보내다가 내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좀 이상하다 이게 이거 당연 거 깨야 되는 거죠. 깨면 안 보내도 됩니다. 깨면. 그러니까 그런 짓은 안 할수록 똑똑한 사람이에요. 안 할수록 이제 이런 것들이 내가 이거 좀 잘못 풀어주면 또 어떻게 하고 개를 던질라. 그러니까 요런 거 그 구자로 돈 내라 안 하는 겁니다. 내가 구자로 얼마 주면 내한테 이익 얼마 오는데 요렇게 하든지 아니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마. 그 덩신 되지 말라고. 우리가 이게 상당해서 이렇게 갈 때 이렇게 갖고 옆에서 그 왜 가냐? 니는 어째서 가지 마라. 이게 걸리면 안 가는 겁니다. 그 말이 좀 걸린다라고 하는 사람은 안 가는 게 맞다. 왜 그러냐?
내가 그 말이 걸린다라는 것은 그런 말에 걸릴 만큼 내가 기운이 약해요. 내 질량이 아직 내 영혼의 질량이 좀 약하다 이 말이죠. 약한 사람이 그런 데 가면은 다른 기운하고 싸울 수도 있고 붙어올 수도 있고 안 좋은 이 기운을 묻혀올 수 있는 겁니다. 약하니까. 그리고 그런데 이렇게 가려면 요렇게 가라 이러고 방침을 써준다. 방침을 가지고 갈 것 같으면 가지 마세요. 그거는 안 가는 게 맞는 겁니다. 그 정도로 내가 약하다면 그런데 안 움직이는 거다. 그리고 상을 당했을 때 우리가 상이 당했으니까 부고를 보내갖고 전부 다 이렇게 오라 그러잖아요. 오라 그런다고 다 가는 데가 아니에요. 내가 그 상 당한 집안하고 얼마나 관계가 있었는가. 또 그쪽에 또 돌아가신 분하고 얼마나 나는 친분이 있었는가 아니면 이 살아 나갈 때 그런 이 관계성을 얼마나 가졌는가. 요런 것들이 있어야 가는 겁니다. 있어야. 그런 것들 없는데 아이고 우리 회사 뭐 이렇게 직원이니까 가야 된다. 가지 마세요. 그럼 못 써. 내가 거기에 갔다면 갈 명분이 있어 움직여야 돼요. 여기 지금 사람이 죽었는데 거기에 오는 사람이 명분 없이 온다? 큰일 나는 거죠. 그쪽에 지금 부고를 당했는데 명분 없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해서면 아이고 안 됐습니다. 안 됐긴 뭐가 안 됐어요, 인마. 그런데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적어도 우리가 이제 홍익 인간들이 움직일 때는 명분이 있어야 된다. 그만한 명분을 찾아라. 명분 없이 그런데 함부로 가면 내가 다쳐요. 이런 것도 이제 알아둬야 될 덕목들이죠. 그러니까 누가 상당했다고 좀 아는 친척이라고 가는데 좀 같이 가자. 또 뭐 이게 누가 당했다 하니까 가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가지 마세요. 상당했다 연락이 딱 오니까 당연히 가야지. 이래 되면 그거는 명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명분 없는 짓을 하면 내가 혼난다 이 말이죠. 자연에. 이제부터 그걸 가르칠 겁니다. 이제 시작이니까 덜하지만 이 본문을 내놓는다라는 소리는 인자는 이 작업이 더 간다 이 말이거든요. 그는 이 상을 당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잘못하면 내가 어려워진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됩니까? 네. 그 아이를 가진 사람은 어지간하면 가지 마십시오. 죽음을 지금 뭐 뱃속에서 앓혀줄 일은 없잖아. 그거는 뭐 이렇게 법도가 그래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애 가진 사람은 지금 애 태교라든지 애를 잘 키우고 내를 잘 갖추고 이렇게 하는 게 너의 의무예요. 근데 누가 죽었다니까 뭐 그래도 가봐야 되는데 너 의무가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아픈 사람이 어디 간섭하지 않듯이 애를 가진 사람은 어디 간섭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나 잘하는 거예요. 너 건강을 잘 보살피고 이렇게 해가면서 지금 변화가 일어나는 중이니까 이걸 잘 만지면서 가는 게 너의 의무고 그런 것이지.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애가 발전적이고 세상을 아주 편안하고 지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이런 거를 많이 독서 같은 게 굉장히 좋습니다. 애 가졌을 때 그런 걸 많이 하지 좀 문상 가가지고 뭐 어째 그런 거는 안 하는 겁니다. 안 하는 거고 그리고 어떤 잔치 같은 데도 어지간하면 안 가는 거예요. 사람 북적거리는 데는 안 가는 게 좋다. 여러분 애를 가졌을 때는 관심이 많이 쓰이죠. 이 관심이 잘못 들어오면 네가 잘못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를 가졌을 때는 관심 많이 끌 자리에 가지 말고 어지간하면 시장도 어지간하면 안 가는 게 좋고 근데 산책을 이래 하고 아주 편안한 데만 이렇게 하지 운동을 해도 시장 북적거리는 데도 안 가는 게 좋고 지금 직장이 됐든 이런 사회에 거래처가 됐든 경조사가 일어나면 내한테 연락이 와요. 연락 오는 거는 수금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미천들이 놓은 거를 수금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고, 그리고, 이는 경조사에 이렇게 연락을 함으로써 해가지고, 이 핑계거리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는, 내가 또, 이게 경조사에 연락을 다 하니까, 이런 사람이 왔으니까 내한테 힘이 돼주는,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경조사를 활용하는 거죠.
활용을 해가지고 무언가를 이끌고 나가는 내 힘이 없기 때문에 이는 힘을 지금 얻어가지고 활용을 하려고 벌어지는 게 경조사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것들이고, 그럼 여기에 내가 발을 담그고 있는 사람은 요 환경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사람이 발을 담그고 있는 겁니다. 이 선생님은 경조사 안 갑니다. 그래도 내 싫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경조사에 이렇게 가는 것은 내가 지금 뭐 이러면서도 간다라는 것은 저게 지금 힘이 좀 내가 약한 거예요. 저 사람 힘들이 조금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럼 힘이 필요한 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경비가 들어야 되고 내가 이게 이제 그 에너지가 좀 소모가 돼야 그걸 지킬 수 있는 거죠. 아직은 내 힘이 다 안 큰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럴 때는 내 주위에 이런 힘들을 조금 유지하면서 가려고 지금 이런 데 참석을 하는 겁니다. 그럼 직장 같으면 직장에 왕따 안 당하려고. 그래서 참석할 수도 있고, 또 직장에 이렇게 뭐 조금 앞으로 내가 승진하는데도 문제가 있으면 안 되고, 또 무슨 내가 어떤 이게 조금 뒤에서 뒷말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안 만들어내야 되고, 요런 환경에 내가 처해져가 있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지금 하고 있는 형들도 많고, 요런 거죠. 그러면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미래는 그런 눈치를 안 보면서 살아나가는 환경이 되는 것이 근본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내 실력을 갖추어야 되고 내 자리에서 내 일을 바르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스스로 내 힘을 갖는 이 시대가 되면 이런 환경이 되면 오늘날에도 당장에 그런 환경이 됐다라고 하면 내가 눈치 봐가면서 경조사에 참석할 일은 없어집니다. 그럼 근본적으로 경조사는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이냐. 내가 연결돼 갖고 있던 고리가 못 푸른 게 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내가 갖춰졌는데 무언가를 우리가 더 알아야 될 거를 알지를 못하고 관심을 안 가지고 방치해 둔 게 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때 내가 가서 거기서 모지라는 것들을 내가 조금 보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니까 내가 간다. 이런 거는 맞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쪽에다가 뭐가 필요한 게 있으니까 그런 걸 조금 지불하고 내가 공부하러 가는 겁니다. 공부. 우리가 경제를 지불한다라는 것은 경조사 갈 때 경제를 가져가야 되죠. 돈이라는 이런 물질을. 요걸 가져가서 지불한다라는 것은 지금 학습비를 주는 겁니다. 근본 원리를 이제 잡아주는 거예요. 지금 저쪽에서 지금 누가 죽었어요. 누가? 어른이 돌아가셨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내가 어른이 돌아가셨다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좀 배울 일이 있다. 그런데 내가 무심하게 그냥 이게 방치하고 갔다. 그러면 내가 거기에 가서 시간을 소모해야 되고 돈을 주고 가야 된다. 이래 되면 어디로 간 거냐 하면 관공서소 만들어 놓은 학교를 간 게 아니고 정부가 만들어 놓은 학교를 간 게 아니고 사교육 배우러 간 겁니다. 사교육 배우러. 거기에 고른 이 경조사에 일어나는 모든 걸 보면서 관찰을 하고 이런 걸 하면서 내가 그걸 배우러 간 거죠. 그래서 수업비를 준 겁니다. 우리 망자가 이렇게 세상을 떠났는데 조문을 간다. 조문을 가는 데는 필요한 사람이 가야 되는 거죠. 필요 없는데 그런 데 들락거리면 안 돼. 필요할 때 가는 거예요. 어디 사람이 움직이는 필요할 때 가는 겁니다. 근데 조문 같은 것들은 4차원하고 연결돼가 있기 때문에 필요 없이 그런 데 돌아다니면 거기서 4차원의 기운을 내한테 묻어가 올 수도 있어요. 뭔가 찌낌이 하나 묻혀 올 수도 있다. 탁한 기운이 하나 붙어 올 수도 있어요. 조문 갔다 오고부터 내가 생활이 이상하네.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조문은 이유 있어 간다. 정확하게 이유 있어서 가는 겁니다. 가는데 이유들이 어떤 것들이냐 이제 조금씩 한번 잣대를 이제 몇 개 잡아보죠. 우리가 돌아가신 사람을 사랑하고 아낀 분들이 있다면 분명히 가야 되는 거죠. 내가 사랑하고 아낀 것이 질량이 어느 만큼이냐 따라서 내가 사회에 일하면서 멀리 있는 질량하고 사회에 일하는 데 필요한
아주 바쁜 질량하고 이걸 따져서 이것도 전부 다 접어놓고 가야 되는 요는 질량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잘할 때 내한테 은사님으로 선생님인데 은사님으로 내한테 굉장히 큰 이게 내가 일생을 살아가는데 뭔가 턴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준 은사님이다. 이 사람 빨리 안 잊어먹어져요. 감사한 분이죠. 그러면 이런 분들은 내가 돌아가셨을 때 내한테 분명히 연락이 옵니다. 아무리 소식 끊고 있다가도 누구한테 희한하게 연락이 와요. 그런 데는 가야 되는 자리죠. 인생의 고마운 길을 이끄는 분이에요. 이분한테는 나는 뭐하고도 바꿀 수가 없어요. 가야 돼. 그렇게 그러면 내가 만일에 이 소식을 들었는데 내가 저쪽 뭐 애국에 있으면서 엄청나게 중요한 일 때문에 이거 못 온다. 그러면 뭐 보내나요? 그런 거 보내야 돼. 메일로 보내든 뭐를 하든 아주 이렇게 해서 내가 들리지 못해서 죄송하지만 여기서 내가 조문을 올리겠노라. 감사의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쪽에 이게 망자를 지키는 보호자들이 이런 걸 보고 정리를 해놓죠. 그리고 내가 시간이 날 때 보호자한테 가서 내가 인사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조문을 하는 그런 것들을 얻어서 하지만 나중에 사진은 옮기갖고 3년을 둘 수도 있는 거예요. 왜 3년 왜 두냐? 조문객이 올 수 있다. 그때 못 온 사람들이 올 수 있다. 이거 끈을 연결을 해놓는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것까지 다 지킬지는 모르지만 그런 게 필요한 것이다. 그것도 조문이에요. 장을 치기 전에 그때 가는 것만 조문이 아니에요. 때에 따라서 시간 지나가지고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는 자리를 흔적을 남겨두는 게 좋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 문상을 할 때 그래도 청바지 반바지는 입고 가지 마세요. 애를 갖추러 가는 거죠. 애를 갖추고 간다라는 것은 아주 옷도 우리가 아주 밝은 옷, 깜깜한 옷 말고 밝은 옷을 입고 가라. 그래도 까만 양복을 입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까만 양복도 밝게 입고 가야지. 문상이니까 까맣게 간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까만 양복도 아주 멋지게 입으면 젠틀리맨이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아주 밝게 가서 밝게 접하고 밝게 보내줘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고 가는 것이 어두운 게 아닙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알고 깨우치고 보면은 모르니까 무수고했죠. 가는 건 좋은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할 일을 하고 저쪽에 가서 지금 내 행보를 하러 가기 때문에 이건 좋은 거예요. 이건 아픔이 아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갈 때는 맑게 보내줘야 되니까 옷도 아주 좀 밝게 입고 그렇게 그렇다고 막 빨간 넥타이 메고 막 백구도 신고 이렇게 해서 딱 이래 이빨 수심에 가지 말고 애 갖추는 거니까 그죠? 애 갖추니까 가는 길에 친구 잘 가게나. 수고했네. 인육을 쓰고 우리가 살면서는 아주 고통 속에서 우리가 어렵게 사는 겁니다. 근데 예, 수고했네. 이제 가거들라. 아주 이제 다음 생에 멋진 세상에 오게. 이러고 보낼 줄 아는 이제 우리 국민이 이렇게 확 깨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상주도 뭐 두 번 쓰고 뭐 이래 갖고 뭐 이래 하지 말고 우리 편히 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는 분한테 그렇게 하고 우리 양복을 입어도 평양복을 입으십시오. 까만 옷 일부러 입고 뭐 이렇게 저승사자 행동하지 말고 이제 바뀌는 겁니다. 평양복 입어도 되고 한복을 입어도 아주 평범하게끔 입고 사람이 대해라 이 말이죠. 그늘지게 대하지 말고 내부터 밝게 해서 밝게 대하고 아이고 귀찮습니다.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이러고 식사라도 같이 나누고 이렇게 잘 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가고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가셨으니까 이래 마음을 평쾌해 주고 요런 역할을 해주는 게 상주가 돼야 돼요. 오신 분들은 아이고 안 됐네 뭐 이렇게 하면 아이고 편히 가셨습니다. 그냥 안 씁니다. 이렇게 요렇게 이런 거를 마음을 풀어주고 이런 게 도와주고 과거에 내가 그 상주한테 이야기하자는 너희 아버지한테 내가 막 아이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 다 이해하고 가셨습니다. 이놈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돼줘야지. 아이고 예 이거 지 짜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한테 온 사람을 내가 지 짜면서 대했잖아요. 지금 돌아가면 지 짜십시오. 지 짜면서 사십시오. 요거 되거든요.
기운 전달자예요. 응? 무거운 마음으로 와서도 이걸 풀고 맑은 기운으로 살게끔 해갖고 돌리보내는 게 상주의 역할입니다.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이런 걸 못 배웠고 이런 걸 못 갖췄고 오는 사람을 잘못 접하고 있은 것이지, 이런 것들도 어디 가서 내가 문상을 이래 갔을 때 그런 데서 하는 걸 보고 자꾸 우리는 깨쳐서 해야 돼요. 이렇게. 오늘날은 아주 이렇게 우리가 할 역할을 바르게 하는, 이걸 했어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죠? 네. 내가 조문을 가야 될 자리인지 아닐 자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 조문을 안 갈 사람이 조문을 가면 그건 좋지 않아요. 이게 조문을 갈 사람은 어떤 사람이 가느냐, 이제 요거부터 이제 알아놔야 되죠. 조문을 갈 사람은 그 사람하고 같이 온 사람, 가족, 그리고 친지가 된다라고 하면 친주 중에서 그 사람을 아는 사람, 돌아가신 양반을 아는 사람, 아는데 무언가가 내가 고마움이 있었다라든지, 뭔가 도움이 있었다라든지, 안 그러면 뭔가 원수가 져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는데 가고 나니까 내 마음이 움직여서 할 말이 있다든지, 그건 고리를 풀러 가는 거죠. 요런 거. 내한테 언인이 됐다든지, 여러 가지 명분이 있는 자만 가라는 거죠. 명분이 없는 자는 조문으로 가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이 조문 가는 게 우리 단체의 뭐 회원의 이게 뭐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간다든지, 무슨 뭐 우리 동문에 누가 죽었으니까 간다든지, 뭐 이렇게 직장에 누가 죽었으니까 이렇게 간다든지, 안 가면은 좀 이상하게 느껴진다든지, 이런 거는 옳지 않은 겁니다. 이제 이게 우리가 그 사람이 이게 이 세상을 살다가 가면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안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의 삶을 다 살고 저 세상에 이제 살러 가는 거예요. 인간 육신을 받아갖고 이 세상에 살러 왔다가 여기는 육신을 가지고 사는 3차원이고 육신이 없이 영원히 사는 데는 4차원입니다. 4차원에 우리가 가서 또 거기에서 삶이 있어요. 여기서 인생을 다 살았다고 해서 우리는 죽는 게 아니고 육신을 가지고 할 일을 하고 간다라는 얘기죠. 가서 4차원에서 또 살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일에 슬프게 해갖고 우리가 안 됐다라고 보면서 대하면 안 된 거로 가진단 말이죠.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가는 건 안 된 게 아니고 여기서 살 만큼 우리가 살아야 되는 만큼 살고 저기 가서 또 산단 말이죠. 그럼 영혼들을 슬프게 만드는 게 아니고 웃으면서 보내줘야 됩니다. 우리가 잘 보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우리 자식이 이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굉장히 슬프게 울잖아요. 부모 때문에 울지 싶어요? 내 때문에 울지 싶어요? 부모 때문에 우는 사람은 이 지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부모 때문에 우는 법이 없다 이 말이죠. 왜 없는지 근본을 내가 알려줄 테니까. 우리가 만일에 공부를 잘 해갖고 깨우쳤다. 깨우쳐서도 부모 때문에 울지 않습니다. 깨우치면 부모님께 감사하죠. 내가 많은 걸 배워서 거듭났기 때문에 부모님의 그 노고에 감사하지. 부모님이 가실 때 내가 울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다라는 거죠. 부모님의 언덕에 내가 이만큼 성장을 해서 내가 세상을 지금 살아나가면서 부모님이 하지 못한 것까지 제가 하겠습니다. 이제 아주 편안하게 눈을 감고 이제 저 생에 가면 즐겁게 지내십시오. 못다 한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러고 보내주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리고 이제 즐거운 일이죠. 뇌를 이끌어놨기 때문에 이제 걱정하시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 살면서 처음보다 내가 묶였던 거,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가십시오. 제가 해결 다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 게 해결하는 거냐. 부모님한테 언덕을 받은 것도, 그분들한테 희생을 하고 그분들한테 척을 진 것도,
내가 이 언덕을 갚는 것은 이 사회에다가 필요한 일을 하면서 다 갚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빚이 있다면, 우리 집안이 빚이 있다면, 우리 조상님들이 빚이 있다면, 그러한 이 빚을 지면서 희생 속에서 우리가 얻은 것이 있다면, 내가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이걸 다 갚겠습니다. 여기 바르게 깨친 사람이 하는 행위예요. 사회에다가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모든 빚을 갚아내겠다. 우리가 이 친구들한테 이게 얻은 이 도움도 모든 걸 친구한테 갚으면 안 돼요. 친구한테 갚아가지고는 그는 갚아지지를 않습니다. 저 사람이 내한테 마음을 써가지고 어떻게 해준 거를 경제력으로 갚는다라는 것은 가격이 절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그거는 갚아질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내가 경제가 개안하면 저 사람이 경제가 모자라면 같이 쓸 수는 있어도 이거는 갚는 게 아니에요. 경제를 갚았다고 다 갚았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경제가 어려울 때 저 사람이 마음을 먹고 경제를 준 것은 그 마음을 먹은 그 안의 깊이의 가격은 못 잰다라는 거죠. 돈은 얼마가 될지 몰라도 그 안의 거를 갚아야 되는 것인데 이거는 갚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으로 인해 갖고 내가 힘을 얻어서 그 모면을 벗어나고 그렇게 내가 도움을 받았다면 이 도움을 받은 것을 사회를 빛내게 하는 내가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살면서 갚아내는 겁니다. 이게 진정 갚아내는 거예요. 내가 사회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잘한 것이 있다면 이것은 내 친구한테도 도움이 가고 내 자식한테도 도움이 가고 형제한테도 도움이 가고 부모한테도 도움이 가는 거예요. 이 도움이 가는 것을 모든 공답을 그 친구가 나를 기운을 줘서 있은 일이니까 이 공이 글로 돌아가게 내가 해야 함이지 나를 이때까지 있게 해준 분들한테 모두 이 공을 돌리는 회양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지 내 친구한테만 달랑 갚아버리면 너는 사회에 한 일이 없잖아요. 그럼 요게만 한 거지 그러면 용량이 엄청나게 작은 일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회에다가 내가 떠드는 일을 하고 사회를 밝히는데 노력을 조금이라도 했다면 이것이 많은 이 사회에 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공은 한 사람한테 주는 공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작은 일을 했더라도 이렇게 내 마음이 이만큼 커지는 것이 네가 공부를 다 해서 갖춘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초상이라 그러죠. 초상이 일어났을 때 어디로 가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줘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가는 사람은 가지 마십시오. 가줘야 된다라는 거로 생각을 하고 가는 사람은 그런 때 가지 말라는 거죠. 초상이 일어났을 때 사람이 작게 와도 관계없어요. 조촐하게 이렇게 해서 좋은 데로 가시도록 이렇게 해줌이지 사람이 많이 온다고 해서 우리 집안이 잘 사는 거 뭐냐. 이 시대 지났습니다. 권위의식은 지났다라는 얘기죠. 응? 보기 흉합니다. 사람이 하루에 몇 명 죽습니까? 나중에 인터넷 갖고 하루에 사람 몇 명 죽는가 한번 알아봐봐요. 응? 한 사람이 죽는데 수십 명씩 가면요. 이거 문제됩니다.